안녕하세요. 수학 담당입니다. 이번에 이게 시험 보신 수험생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시험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보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수능에서 눈여겨볼 만한 문제는 뭐였는지 그것도 보여드리면서 나름대로 제가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번 수능 가형에서 정답률하고 그 문제 번호에 대한 정답률, 그리고 왼쪽이 실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제로 제가 수험생이다 생각을 하고 100분을 딱 주어주고 풀어봤거든요.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두 개 틀렸어요. 수험생하고 똑같이 풀어보니까 특징이 뭐였냐면 시간이 좀 부족했다. 예. 그리고 계산하는데 시간 잡아먹은 게 있었다.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정답률 96%, 단순 벡터 계산입니다. 요거는 틀려서는 안 되겠죠. 2번 역시 분자분모를 x로 나누고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3번 가시면 이거는 정답률도 보이시죠? 이거랑 보십시오. 90%, 단순히 y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항 정리죠. 이거는 x의 개수가 나오려면 요게 3개가 있고 요게 x제곱분의 1이 나와요. 그냥 r이라 놓고 4-r이라고 둬도 되는데요. 이게 숫자가 간단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세제곱 x제곱분의 1, 그러니까 몇 번 안 되잖아요. 그래봤자 5개니까 이게 감각적으로 넣으셔도 되고, 정답률은 95%. 여기까지는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식에 넣어서 대입하면 됩니다. 96%. 자,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97% 정답률. 자, 눈여겨볼 만한 것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요렇게 그 뭐죠? 단위원을 그려서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위원을 그려서 역시 코사인 x가 풀마 2분의 1이라는 것을 안 다음에 단위원상에서 2사분면과 4사분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답률은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낮아지기 시작하죠. 84%입니다. 자,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정답률이 좀 더 낮아졌을 것 같아요. 제 예상이 맞죠? 왜 그러냐면 이게 부분분수 분리를 통해서 한번 적분을 하고 또 한 번 적분을 하는 과정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답률이 이렇게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약간의 부분 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률이 낮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치환을 해도 이거는 풀어지죠. 근데 저는 저만의 계산법이 있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보면 더 낮아졌죠. 왜 낮아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렇게 미분을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 y' 이렇게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코사인 제곱을 좀 같은 문자로 해서 산술기하를 이용하기 위해서 같은 문자로 통일해야 된다는 점이 애들한테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답률로 보면은 지금까지 여기 16번까지 중에서 제일 낮죠. 아마 그런 이유. 이 9번 같은 문제가 학생들이
그러니까 빅킬러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계산이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88%,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탄젠트 그 각을 통해서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그런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정답률에도 표시되죠. 자, 이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변곡점을 가진다는 것은 두 번 그냥 미분을 해서 정수에 해당되는 그 경우를 찾아야 되겠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정답률이 11번, 아까 전에 9번 문제 있죠.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9번 문제에 요 문제요. 요 문제도 코사인 제곱으로 통일해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어려웠는데요. 11번도 이 정수 문제가 나오면은 혹시 이 8과 마이너스 8을 그 오답으로 낸 학생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에는 92%로 돼 있죠. 이건 단순히 넓이를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요게 저는 정답률이 아마 낮지 않을까. 제가 풀었을 때는 이 뭐죠? 두 삼각형 둘레 길이가 같은 걸로부터 겹치는 부분을 빼고 요거를 구하고 요거를 구할 때 아마 여기서 오답률이 좀 그래도 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87%나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이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번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은데 87%나 나왔네요. 네, 이게 계산이 그렇게 저는 쉽다고는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네, 이런 데 대한 훈련은 학생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자, 14번을 보고 좀 놀란 게, 이거 19번이죠. 네, 14번, 15번으로 가야죠. 잠시만요. 네. 그냥 그 당시에 제가 풀이를 한 거를 그냥 띄워서 보내드릴게요. 그때 제가 15번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저렇게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느꼈을까를 보면은 15분의 정답률을 보면은 83%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정도 정답률이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있죠. 16번 같은 경우에 처음에 요거는 좀 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87% 정답률이 나왔다는 게 약간 좀 의아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근데 저거를 제가 처음에 남은 조건 때문에 그게 엄한인 거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한참 제가 저기서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D가 0, 1, 2 지금 3, 4 네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봤는데 사실은 저렇게 푸는 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돌아와서 이거를 다시 푸니까 그러니까 C가 D 이상이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요것 때문에 수학 탐정 J가 이거를 처음에 시간 많이 쏟았어요. 예,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었다는 거. 네. 그리고 근데 실제로는 저게 학생들은 쉬운 문제였다는 거를 알았고요.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렇게 해서 지금 제가 시간 재고 풀었을 때 저기 X축이고 Y축이고 요거는 정답률이 많이 낮았을 것 같은데요. 제 예상이 맞죠? 여기 보면은 53%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험생처럼 제가 저렇게 덤벼들어서 저렇게
풀면서 결국은 저거 뭐지? 이게 저것까지는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저기가 직각이 되는 그 사실을 그 이용을 하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저 음함수 미분법이죠. 그리고 수직인 저 직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답이 저렇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처음에는 제가 저게 좀 헤맸다고 해야 되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18번을 제가 넘어가 버렸네. 18번을 제가 이거는 제가 이게 문서상으로 보여드려야겠네요. 문서상으로. 문서 없습니까? 그러면 영상에서 저 문제상으로. 자, 이거는 저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펜을 하나 띄워드려야겠네. 에픽펜을 열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총평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한참 좀 걸렸는데요. 이 문제가 저도 이게 통계를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확률 밀도 함수가 지금 보면 F12가 10일 때 그러니까 이 사이에 12가 여기 있으면은 이 높이 이상 올라간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죠? 20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생각을 했을 때 21에서 24가 최대한 중심 쪽으로 몰려있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가 20이 있어야 된다. 조금 이 개념은 학생들한테 좀 난해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은 이거를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그게 분석 결과. 저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에 학통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문제 이제 가보죠.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19번입니다. 19번을 보시면은 정답률이 64%죠. 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푼 거를 보면 막 쇼를 다 했죠, 사실은. 내분점을 이용을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네, 내분 외분점도 알아야 되고 그 외의 성질도 같이 알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우수에서 원하는 경우수를 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66%로 학생들은 의외로 이거를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21번 제가 푼 거 보십시오. 시간 되게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수험생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풀으니까 물론 기억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계산을 해서 금방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평소에 이 문제 풀이에서 x 곱하기 2의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요거를 좀 외워 놓으세요. 그래서 디귿번을 엄밀하게 증명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탐정인 저도 100분 안에 30번을 그러니까 30번은 시간만 충분하면 풀 수 있었는데 못 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정답률은 이 경우에 45%. 예상대로 제일 낮죠. 그렇지만 평소 21번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계산입니다. 예상대로 92% 나왔죠. 23번은 MP, MPQ에 관한 기초적인 계산을 묻는 문제로 정답률 91%입니다. 자, 24번 같은 경우에 이 무슨 사이클로이드 비슷한 건데 사이클로이드는 아니고요. 그냥 극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정답률 몇 퍼센트죠? 69%. 그나마 이게 조금 아니죠. 24번이니까 79%. 그리고 25번은 그냥 이거는 경우의 수가 바로 나오죠. 분류해서. 네. 그런데 이게 약간씩 어려워졌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6번 잠깐만 내가 2분만 이거는 합성함수 미분법입니다. 자,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역함수라고 관련된 거죠. 기본적인 거라서 정답률 76%. 27번이 제가 예상한 대로 이거는 제가 포만안에도 남겨놨는데요. 이게 정사형을 생각을 해서 진짜 이거를 좌표로 푸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계산량 극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그걸로 이제 밑변의 길이 b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했죠. 이거를 단면화 시켜 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좌표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b만 구해서 그 코사인 값 있죠? 그거를 구해내면 됩니다. 정답률이 이거 28%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답률이 53%고 여기서는 요겁니다. 요거 경우를 좀 잘 나눠야 되는 게 있어서 정답률이 53%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9번이 예상대로 정답률이 낮죠. 그 20%. 이게 단면의 면적에다가 AB를 곱하면 되는데 그래도 20%인 것은 이 문제치고는 그래도 정답률은 높습니다. 근데 20%라는 건 그래도 학생들이 좀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번 같은 경우에는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이렇게 시간 제거 풀었을 때는 못 풀었는데요. 이 문제는 그 포만한 사이트로 제가 잠깐 이동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됐나를 자, 이게 예전에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총평을 제가 여기 적어 놨습니다. 요거는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냐면은 포만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소를 그냥 제가 여기 공개해 드릴게요.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요 사이트 주소 있죠? 들어가셔서 한번 총평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함수 미분법을 이용한 전에 나왔던 요 문제하고도 방법이 유사해요. 근데 요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정답률이 이렇게 아까 몇 퍼센트였죠? 예, 7%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는 애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2020 대입 수능 수학 가형 총평이었습니다.